솔루엠 2023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37.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137.5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상품입니다. 100%.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분석 결과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 6일 날 뉴스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민 눈높이 맞는 회계감사위에 감사 품질 높여달라 이런 주문을 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국외 회계법인의 그 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견해는 분식회계 유혹은 이런 그 경기 부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로직 때문에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그 로직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34%선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는 그 이 제품이 없습니다. 상품이 에, 그 36.7%그 감소했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잘했다 이런 거고요. 이게 또 유통업 성격으로 됐기 때문에 유통업 쪽에서도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더 증가했죠. 거의 40%. 그렇게 매출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뭐 거의 0.9%뿐이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28.1%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37억 원으로서 3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4%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나 증가했습니다. 이 갭이 9%인데요. 여기에서 봐가지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입 가격이 그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수르픈율이 5.6%그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그 가공비가 마이너스 23억 원이 나와요. 이것은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이 판매 관리비, 이 가공비라는 현장 운영 비용이 판매 관리비로 다 넘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공비가 마이너스로 산출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낮다면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재고는 또 감소했어요. 이런 일반적인 표준 흐름하고 엉뚱한 그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부터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운영 비용이 5.8% 증가했어요. 생산성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237억 원인데 원가 회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1,000만 원 작게 나오는데 유통업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면은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라도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 있긴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작은 것은 또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그
이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3분기에는 그 상품 외에는 없습니다. 원재료가 있지만은 이거는 제품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원재료 다시 생산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작년도까지는 뭐 일부 제공품도 있었고 제품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 아니 3분기까지 30억의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어, 지금 봐서는 이 솔로앱은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품을 구매하다가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품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솔루엠이 뭐 삼성 전기에서 뭐 분사한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전기에 어떤 그 이 기술 공유에 의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구체적인 상황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아까 그 이 가공비가 마이너스 나온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재고 흐름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흐름식으로 제시를 해줘야 신뢰성이 갈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 빼는 식으로 하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이 회사도 표시를 하고 있고 이 AB를 더한 그것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43%가 아까 증가한 거로 손익계산서에도 표현을 했죠. 운영비용은 5.8%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이 판매관리비가 더 많아요. 운영비용은 그 공장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전체 금액은 맞기 때문에 재료비가 이거 그대로라면은 이 가공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서는 AB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금액의 실체가 맞느냐 이것이 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고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비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라 하더라도 여기 이 재료 비율이 100%가 됐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2.1% 상승해서 여기서도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부터 검증을 해보면은 46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46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아니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 17억 원이라는 현금이 굴러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폐기 손실 이거는 마이너스는 환입인데 에, 이 17억 원, 17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이 10억 원이 없어졌어요. 이게 뭔가 이 현금 흐름표 기준이 이렇게 못 맞춘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이 아주 드물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극히 드문 거고 현금 흐름표가 안 맞아가지고야 어떤 뭐는 다른 데이터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쪽에 뭔가 사정이 있다면은 매년 동일한 갭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렇게 이 작년도 3분기에는 10억 원이 부족했고 어, 그 올해 3분기에는 17억 원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솔루엠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의구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1단계, 2단계로서 그 PQ 총 생산 총 제조 비용의 갭과 생산 재료비의 갭은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의 차이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2억 7,400만 원이라는 요 갭이 무엇인지 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도저히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부정확한 금액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기업은 이런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딱 일치하는 검증이 되는 기업들한테 가서 뭔가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되네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96억 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8명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 제가 잘못 계산했나 해서 다시 봤지만 그건 아니고 1억 2,200만 원의 연평균 임금이 예상됩니다. 이건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그런데 전년도 8,700만 원에서 거의 39.4% 이렇게 크게 40% 가까이 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 뭔가 사업하기 위해서 고임금군 임원급 정도 수준들이 이 증가된 인원이 대거 영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기분은 안 나고요. 어, 인가공비가 없어졌죠. 이거 봐서는 이제 생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무려 122.8%가 늘었습니다. 뭔가 판매를 위해서 어떤 커미션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라고 했지만은 거의 상품 회전율입니다. 137.5회전으로 크게 대거 회전율이 올라갔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어요. 이 역방향이면 부직회계 또이 가정을 세웁니다. 레버리지율은 32.7%로 이자 부채가 4.7%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지급이자의 어떤 건데 영업이익이 줄므로 인해서 16.8배나 보상 비율이 줄었습니다. 현금 버퍼는 조금 늘었어요. 9.5%. 그리고 ROIC 투자 회수율, 투하 자본 회수율은 5.6% 하락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루픈율은 하락하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반증을 할 수 있는지 1,000원짜리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투명성 법정에서 회사를 위해서 변론을 한다 그러면은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도 똑같이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맞는 거요. 라고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진 몰라도 아까 경비적인 측면 상품 매입액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가공비가 마이너스로 산출됐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검증할 여기까지에서는 다루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자재는 기재 생략으로 했고 제품에 대해서도 기재 생략을 했습니다. 상품이 수만 가지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사실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떤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총평균, 그 단순 평균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요구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도 해볼 수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면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가정은 세웠어요. 그 반증은 회사가 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연말 매출액이 1조 원은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예상은 한 296억 원입니다만 192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반대로 재고를 37%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액을 안 늘려도 이게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위에는 10% 매출을 더 하면은 한 295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재고를 37%를 올린다면은 매출 노력을 더 안 하더라도 231억 원, 계약을 만약에 이게 납품 단가라고 그러면은 19,000원, 19,200원 이익인데 23,000원 이익이 난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관점으로 예측해 보면은 1,100원이 나와요. 더 높게 나와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스루풋은 예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1만 원에는 꼭 팔아야 됩니다. 똑같이 뭐 100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일단 예가 산출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 회전율을 190회전까지 해보자 하면은 매출이 1조 469억 원 정도 해서 318억 원 더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가 차이는 원티 스루프 회계 기준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가공비가 별로 없고 재고 증감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 금액 차이는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와 뭐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요, 원가 회계에서 나타나는 그 통계 현상과 스루프 회계가 나타내는 통계 현상을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에 재고가 감소했죠, 이번에. 근데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익이 약간 작았죠. 이것도 이제 이 통계에 안 맞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산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판매가는 원가보다 약간 높게 나오긴 나온 거, 요거는 이제 통계치에 맞아 떨어집니다. 어, 그리고 주가는 29,250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11,850원이 증가했고 장부 가격 대비 541%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분야는 저는 일천하기 때문에, 또 주식 분야는 비논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논리적인 분야하고는 영 다른 세계죠. 참고적으로만 이거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 임팩트라고 제가 뭐 어떤 미래 예측 지수로 생각해 본 것은 스루프스에다가 재고 회전율이 왕창 올라갔죠. 그래서 73.3%나 올라갔다.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미래 가치가 좀 저는 높아진다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거하고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73% 올랐지만 요거는 182.2%나 주가가 올랐죠. 5% 이상 주주를 보면 전성호 씨라는 분이 14.11%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골드반이 20.4%나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근데 이 골드만만은 아닐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20% 가까이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들어온 거겠죠. 저 같으면은 안 살 텐데. 이상입니다.